2023년은 봄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닥치는 대로 도전해보세요.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지인이신 모 그룹사 회장님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는데 자신은 그게 정확히 몇 번인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운이라는 녀석은 행동하는 자에게만 미소를 띄운다는 것은 알겠더라는 말씀이었죠. 자신의 생각과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들, 노력하는 이들만이 자기 앞을 지나는 운을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고 보니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노력에 비해 운이 많이 따랐다고. 그 반대편에서도 이런 소리가 들리죠. 노력에 비해 운이 참 없었다고. 양측이 모두 노력했다고는 하는데 그렇다면 결국 운의 문제였나요? 오늘 그 답을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저자인 남택수 작가는 일명 황금우추로 알려져 있는 역술가이자 투자자입니다. 사주 명리와 부동산 투자를 접목한 돈사공, 즉 돈 버는 사주 공부 강의로도 유명세를 타고 계신 분인데요. 23년간 쌓아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돈과 운이 어떻게 맞물려 움직이는지, 무에서 유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운을 개척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정제하고 압축한 남택수 작가의 돈과 운의 법칙으로 오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참, 오늘 산책의 끝자락에는 여러분의 2023년 이후 운세에 대하여 저자의 특별 메시지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금년 이후 여러분의 운세에 대해서도 들어보시는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일부 들어보실게요. 인연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신과 맞는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안 맞는 인연은 놓아버리세요. 심지어 저도 궁합이 맞는 손님이 있고 안 맞는 손님도 있어요. 인간관계가 다 그런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와 잘 맞는 인연을 늘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나기 위해서라도 맞지 않는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굳이 힘든 인연을 곁에 두고 속 썩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내가 선택한 인연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3년에서 7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 있고 정작 내가 필요할 땐 곁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인지 눈여겨보세요. 일단 내가 힘들게 지낼 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부터 멀리하세요. 부모이든 형제 자매이든 지인이든 상관하지 말고요.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나고 나쁜 인연은 빨리 정리하는 게 삶의 기술입니다. 인내를 해도 방향이 다르면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 집착하지 말고 더 좋은 인연을 찾으세요.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했던 오래된 비밀에서 이서윤 작가가 언급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운이 바뀔 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때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나고 나쁜 인연을 빨리 정리하는 게 삶의 기술일 텐데요. 저자나 이서윤 작가 모두 운의 관점에서 볼 때 악연이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관계를 단절하거나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살다 보면 간혹 열매가 없는 꽃의 씨앗이 내 꽃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때는 정중하게 사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거두어야 합니다. 햇빛도 물도 낭비해서는 안 돼요.
자기 스스로 다른 꽃밭을 찾아가도록 버려두어야 합니다. 이런 일로 조금이라도 미안해하거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조차 없습니다. 타고난 개성과 에너지가 서로 다를 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은 다른 누군가의 꽃밭에서는 다디단 열매를 맺는 귀인이 될 테니까요. 있음의 가장 높은 단계는 상생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있음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이 나를 채우고 넘쳐서 상생의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좋은 인연에 투자하고 가진 것을 나누는 것처럼 있음을 확실하게 새기는 방법도 없죠.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자신에게 더 큰 부로 돌아오게 합니다. 무에서 유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시크교의 창시자인 성자 나나크는 다음과 같은 삶의 기준 3가지를 세웠다고 해요. 첫째, 자신이 진귀한 보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 것.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은 무시할 것. 둘째, 자신을 오렌지 5개에 팔지 말 것. 세상의 기준대로 자신의 가치를 매기지 말 것. 셋째, 보석의 가치를 알아보는 보석 전문가를 만날 것. 보석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 보석의 가치를 결정하게 하지 말 것. 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기준에 부합하는 여러분의 인연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본문 조금 더 들어보실게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대개 학습과 실행이 빠르고 실수를 인정하며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는 등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당장의 형편이 좋지 않아도 될성부른 떡잎이다 싶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노력을 멈추지 않기에 때가 되면 큰 나무로 성장합니다. 늘 좋은 인생은 없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도 어려운 고비를 맞이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런 고비를 만났을 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고쳐본 사람과 계획대로 안 되니 고치지 않고 회피하는 사람은 그 결과가 다릅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여 자신만의 관점으로 확립되면 경험치가 훨씬 달라지겠죠. 사람은 맞고 안 맞고로 정해지지만 좋은 운에서 진행하는 계획과 경험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가 맞습니다. 여러 부침을 겪으며 하나하나 해결해온 사람이 제대로 된 운을 맞으면 크게 터집니다. 퀀텀 점프를 하는 거죠. 그만한 그릇을 빚어왔으니 큰 부를 잃어도 잘 유지해 나갈 겁니다. 네.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몸을 지치게 하여 육신을 굶주리게 한다. 또한 생활을 곤궁하게 하여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게 한다. 그러한 이유는 이로써 그 마음의 참을성을 담금질하여 비로소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역량을 키워서 전에는 이룰 수 없던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맹자님의 말씀인데요. 맞습니다. 제가 재단을 운영하면서 나름 자신의 뜻을 펼친 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는데요. 그들의 공통적인 성공 비결은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는 것.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끊임없이 이어가며 한 발자국 내딛었을 따름인데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아, 한 발자국이구나. 내가 가려는 먼 곳을 쳐다보며 걷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발을 쳐다보며 일단 한 발짝을 떼는 것. 그것이 시작이며 끝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데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운명론상으로도 간혹 자신의 그릇을 타고난 것보다 더욱 키울 수 있는 사주를 지닌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이런 사주를 지닌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자기 반성을 통한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이라는데요. 자기 반성은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고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이기도 하잖아요. 결국 위기를 기회로 삼아가는 사람들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죠.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자신의 기본 운을 뛰어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무슨 일을 하든 5년 이상 지속하라. 둘째,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경험을 쌓아라. 셋째, 첫째 내용을 2번 이상 반복하며 버텨라.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요지는 내가 노력한 시간의 양이, 내가 만난 사람의 수가 기본을 뛰어넘어 운에 올라타는 상황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도 우리의 역사와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배워야겠죠? 그 속에 운을 다스리는 통찰력과 지혜가 담겨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2023년 이후부터의 운세에 대하여 저자의 특별 강의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여러분도 들어본 적 있으시죠? 바로 12지지입니다. 각각의 동물을 의미하지만 계절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요. 인묘지는 나무이며 봄, 사오미는 불이며 여름, 신유술은 쇠이며 가을, 해자축은 물이며 겨울입니다. 이 사계절에서 토기운인 진미술축은 앞의 계절과 뒤의 계절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축년이었던 2021년의 겨울이 끝나 2022년, 2023년, 2024년은 다시 봄이 됩니다. 각 연도를 월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은 2월, 2023년은 3월, 2024년은 4월, 2025년은 5월. 이걸 기준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목표를 정하면 눈에 띄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죠. 그런데 자연은 어떤가요? 계절이 바뀔 때를 보세요. 아주 천천히 조금씩 변합니다. 새벽의 싸늘한 공기로 겨울이 서서히 다가옴을 알려줍니다. 봄도 마찬가지예요. 2, 3월에 봄이 느껴지지는 않죠. 봄이라고 생각하고 반소매 옷 입고 밖에 나가면 덜덜 떨겠죠. 하지만 계절의 기운으로는 봄이 맞습니다. 4월 정도 되면 슬슬 두꺼운 옷이 덥게 느껴지죠. 그리고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진짜 봄이 왔음을 느낍니다. 우리는 5월도 봄이라고 생각하지만 계절의 기운으로 여름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기운이 먼저 다가오고 사람은 천천히 느낍니다. 우리가 2, 3월에 봄옷을 미리 사놓듯이 2022년, 2023년은 봄을 맞이하는 2, 3월에 해당하기 때문에 씨앗을 뿌려놔야 합니다. 저도 2021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도전과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는 언제 볼 수 있을까요? 2024년, 2025년이 되면 확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삽질이 엄청 중요합니다. 내년에도 삽질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싶어도 이것도 배워보고 저것도 해보고 목표를 정하고 계획도 많이 세워보세요. 결과는 무엇으로든 세상이 알려줄 겁니다. 2023년은 봄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닥치는 대로 도전해보세요.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농부의 마음으로 2023년에 씨앗을 뿌려 2024년과 2025년에 성장을 한다면 2026년과 2027년에는 꽃 피고 과실이 열리겠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요,
2월과 3월에 씨앗을 뿌리면 꽃샘추위도 버텨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2년과 2023년은 숙명의 기간입니다. 봄의 따뜻한 기운을 제대로 느끼려면 적어도 2024년 가을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지난해 2022년 상반기를 거치면서 뭔가 싱숭생숭 마음이 들뜬 분 없으신가요? 새로운 기운을 맞이할 때 느끼는 현상입니다. 그런 엄청난 기운을 느꼈으니 이제 제대로 파이팅하고 도전해봐야겠죠?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